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동에 아침에 네, 오려고 그러는데 네,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네, 짐들 것 같아서 우산을 놓고 왔어요. 네. 다행히 오늘은 성공한 거죠. 네, 네,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끔 여름에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네, 엄마가 네, 우산 놓고 갔다고 네, 달려오지 않습니까? 네. 아이 엄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아침에 병원에 계신 엄마가 아침이면 오늘은 이제 제가 서울에 있어서 안 지금 했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계세요? 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가 비 온다 우산 챙겨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나이에도 제가 아가 소리 듣습니다. 지금도요? 네. 이야, 많이 불편하네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작업실은 어디예요? 저는 광주에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네네네. 이 지금 인사 아트 센터가 네. 인사동에서 전통이 있고 유명한 갤러리예요. 네네.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데. 네. 이게 전라도관인가요? 지금은 이게 3층이 전라도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대여한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2012년에 이 인사 아트 2층에서 또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네요. 네네. 선생님은 지금 이런 분야를 한국화라고 그러나요? 네, 저는 한국화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화 중에서 채색, 예. 먹을 쓰지 않는 색을 중심으로 한 채색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선생님께서는 왜 어머님을 건드리셨어요? 작품에? 예, 저는 제 작품은 주로 지금 최근에 삼오곡이라는 작품 주제로 하고 있는데, 삼오곡은 버선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장독 때 그렇죠. 버선을 거꾸로 오려서 붙여놓은데 금줄 이렇게 쳐가지고 그 위에 어머님이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자식들 건강을 비는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작업을 구상을 하면서 저는 버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외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버선으로 삼오곡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작품을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소재를 아주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화, 동양화, 뭐 이렇게 문인화 이러면 그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그 스스로 써왔던 소재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버선을 소재로 삼으셨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아주 독특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세계적으로도 차별화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가요? 그죠? 예. 이 작가가 소재를 나만의 소재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단순히 어머니만 갖고 버선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작품 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버선의 형태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내려오는 그 명칭 자체를 순옥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단순한 직선과 곡선 몇 개만으로 버선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살짝 들려진 은근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치 기와집의 처마 끝처럼.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삼오곡 위에서 그런가 보시는 분들 어머님의 젖가슴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 또 보드라운 어린아이 엉덩이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선 몇 개에서 한국적인 어떤 조형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적인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저희 어머님은 50대까지만 해도 쪽머리에 한복 입으셨어요. 예. 그래서 버선을 신으셨는데 발을 다치시면서 버선을 못 신게 되셨어요. 그래서 머리도 파마 머리를 싹둑 자르시고 어머님의 어떤 심경 변화가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났어요. 새롭게.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작품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버선이 제가 삼오곡을 표현하는 소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지금 작가 노트 중에서 네네네. 비 오면서 채우는 방편들. 네네. 그래서 버선을 소재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네.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님의 삶을 다
보고 잘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그러는데 비우면서 채우는 방편대 이번 전시 소 제목인데요. 그 힘들잖아요. 작가들이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제 글씨를 썼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새벽에 저희 어머님 무학이십니다. 무학이신데 어머님이 이렇게 연필에 침을 묻혀가면서 글씨를 쓰고 계신데 보니까 그 한글로 된 사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요 이번 주무시지도 않고 저거마저도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계신가. 나는 다 할 줄 아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부모는 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삶을 네. 끝까지 불태우는데 네네네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네. 별로 하는 일이 없죠. 그런 거 있으면서 다만 이제 제가 이 나이 먹으면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잔함 여자로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셨던 걸 나도 해보자 하고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써가는 게. 그래서 마음을 힘들 때 비우는 어떤 과정으로 사경을 했어요. 글씨를 써가는데 비우면서 시작한 사경이 어느 순간에 되게 저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좀 전에 선생님을 뵙기 전에 제가 이제 글이 써져 있는 걸 봤죠. 제가. 네. 근데 보면 지금 이 서체가 무슨 체라고 그러죠? 해서체입니다. 해서체. 네. 그 저는 지금 한지에 요즘에 네. 해서체로 돼서 인쇄에 돼서 나오는 네네네네. 벽에 바르고 뭐 네네. 우리 민속주점 같은 데 가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붙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좀 촌스러운지 몰라도 요즘 현대미술에 그런 컨셉하고 안 맞은지는 몰라도 작가는 자기 손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안 하려고 제가 콜라보는 안 된다. 있습니다. 콜라보는 안 된다. 예. 인쇄나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용납이 안 된다. 예, 저는 제 자존심상 제가 직접 다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신 거네요? 네네네, 제가 직접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금강경입니다. 이야. 사경입니다. 네. 그래서 사경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명상의 어떤 한 방편이 저한테는 됐습니다. 명상을 그러면 하는. 글을 먼저 쓰시나 이것도 작품이지만 네, 글 먼저 씁니다. 글 먼저 쓰시나요? 네네네. 글을 먼저 쓴 다음에 그 위에 색을 입힙니다. 야, 이거를 지금 글을 먼저 써야 좋을지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쓰네요. 네네. 왜냐하면 글을 한자 쓰다가 네. 보면 여기도 약간 이제 보면은 이게 글씨체가 좀 여기 조금 다른데요? 저는 다른 글씨일지 모릅니다. 제가 쓰는 저는 다른 묻은 건가요? 네, 묻었나 봐요. 어떻게 글씨를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쓰시냐고요. 오랫동안 제가 이거 사경을 한 지는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경을 쓰다 보니까 좀 저절로 조금 외워지지는 못하지만 쓰다 보면 다음 그럼 글자가 붓을 생각나고. 잡으면 네. 금강경을 시작을 하면 네. 끝날 때까지 한자도 틀리질 않습니까? 틀릴 때도 있죠. 어떻게 안 틀리겠습니까? 틀릴 때도 있지요. 고맙습니다. 근데 틀릴 때도 있는데 틀릴 때는 버리기도 하고 또 이런 작품들은 안 틀렸어요. 안 틀리고 썼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틀리지 않고 씁니다. 야. 옛날엔 한 장씩 빼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틀리고 있어요. 근데 또 모르죠.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틀린 글자가 있을 수도 빠져버린 글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릅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쓰면서 작품이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금강경을 시작할 때 어쨌든 네네네.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네네네. 달라지기 시작하겠네요. 네네네. 이게 거의 다 쓰고 나면 네네. 이제 뭐 막 거의 그 도인의 경지까지 갑니까? 그러면 제가 한 작품 쓰고 끝나는 거죠. 이거는 과정이가 극히 일부분이고 과정이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는 순간만큼 제가 행복하고 편해지고 마음이 비워짐을 느끼기 때문에 좀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즐겨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작품 속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작품이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촬영을 여러 작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네. 그 이제 일본에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전시도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일본의 어떤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관장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작품을 가져가야 좋겠습니까를 네네. 여쭤봤더니 네. 서양화는 네. 일본에 많이 있고 네. 일본에서 선호하는 게 우리 이런 문인화, 서예, 한글,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같은 작품 네.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선생님은 한 작품에 그게 다 들어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글 서예도 들어있고, 아. 그죠? 서예가 굉장히 강한 그 예술 장르잖아요. 예. 그래서 서예를 사실은 이 작품 속에 들어오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예가 너무 강해서 예. 튀니까. 예. 그래서 색도 강하지, 먹도 강하지. 저는 서예가가 아니거든요. 예. 글씨는 서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들일까 하다가 그 서예 위에다 색을 입히는 거. 예. 색을 입히면서 서예적인 요소를 좀 줄이는 것을 방법을 이렇게 택한 거죠. 그렇죠. 네. 거의 배경 정도 개념으로만 네네네네. 그 바탕. 풀어내셨는데 네네네. 바탕 정도로만 네. 풀어내셨는데 이런 데들은 이제 글을 살짝 이렇게 지우는 효과도 내셨어요. 그죠? 네네네네. 그건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세요. 사진기도 할 수 아이, 없는 거. 대단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아주 그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소재의 컨셉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작품을 볼 적에 관람객들을 좋은 작품은 네. 관람객들이 그 작품 앞에서 질려버리잖아요. 작가의 그 집요함에 질려버리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제가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드리는 성실함. 건 아니고 네. 드리는 건 아니고 예, 성실함, 네네네네. 질려. 그런 점은 제가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반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끈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네. 예. 야, 대단하세요. 이런 오방색 띠 같은 경우는 오방색 띠거든요. 예. 예, 어머님의 살아오신 인생 역정,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그 좀 리드미컬하게 힘든 어머님에게 드리는 보상 리드미컬하게 밝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지켜드는 이 지붕 기와지붕의 어떤 천막것처럼 굉장히 은근한 그런 느낌이 너무 저도 좋습니다. 보고 자랐어요. 그렇게 네네. 버선을 만드는 거, 버선 코를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시는 것도 저도 보고 자랐죠. 저희 할머니도 어머님이 그렇고. 신을 벗어는 옛날에는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몇 겹씩 이렇게 기워서 신으시거든요. 예. 둥그렇게 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는 가장 깨끗하고 완벽하고 좀 순수한 예쁜 그런 소소한 그런 그 소소한 어떤 색이 들어있는 버선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어요. 흰색으로. 예. 네. 쭉 한번 볼까요? 네. 예. 네. 야, 이 선생님 작품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K아트네. 예? 아유,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 인사동 저쪽 그 한국미술관에서 한국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출품을 하셨어야 되는데 세계 몇 국에 한 20여 개국에서 네. 출품을 했는데 이 목련은 풍수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옥란이라 그래가지고 북이나 어떤 행복, 행운 이런 걸 상징하는 꽃이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목련이 식물 중에 가장 오래된 꽃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꽃 하시더라고요.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소녀 시절 어머니를 목련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힘들고 강인한 이미지 어머니도 굉장히 수수하고 소박하고 여렸던 소녀 시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의 일생 중에 소녀 시절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목련꽃이 이제 소재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주제하고 맞는 것 같아서 가끔 작품 속에 목련꽃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 작품은 뭡니까? 이 작품은 팔폭 병풍 형식으로 그린 금강경 작품인데
이 지금 8장씩 되어 있거든요. 예. 금강경이 5149자예요. 그래서 그걸 8폭으로 나눠서 8폭 병풍으로 하는 작품인데 다 병풍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작품이 많아서 이걸 이제 설치로 이렇게 가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병풍 만들어서 보관도 그렇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병풍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이걸 그죠? 띄워서 그냥 병풍화 시키면 병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도 아주 재밌네요. 네. 예. 이것도 아주 새로운데요. 네. 작품을 이 뒤에는 네. 이제 금강경 전문이 들어가 있는 작품. 예. 선생님이 그냥 금강경에 푹 빠져 계시구나. 한 150번 이상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작품, 병풍 작품, 합죽선 작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강경을. 금강경이 사실은 한자가 제일 쉬워요. 예. 지장경이나 다른 경은 너무 한자가 어려워서 그러던데 되게 쓰기 쉽고 일단 내용이 단순해서 그런 것들이 쓰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제가 범직한 한자들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자만 아시는 글자 있잖아요. 예. 금강경 내용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금문보화를 아무리 많이 보시해도 이거 한 대목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보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한일자 한자 읽으시면 이 한일자만큼 선생님한테도 공덕이 오고 저한테도 공덕이 온답니다. 예, 그래요? 네네네. 저는 그 정도 가지고 공덕이 온다는 말은 별로 안 믿거든요. 더 좀 집요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대단한 디테일한 공덕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은 그렇게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생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창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시네. 야, 저는 금강경 저 작업을 하신 거를 보고서 선생님을 새롭게 보이는 게 이게 글씨 쓰는 거는 쉬운데 아니에요. 글씨를 쓰기 위한 이 칸 이거는 넓어서 칸을 줄을 쳐야 되거든요. 엎드려서 이 줄 치는데 8시간 이상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줄을 쳐요? 예, 이것을 지워지는 줄을 안 치면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이 종이가 두꺼워요. 두꺼워서 불투명하거든요, 한지가. 그래서 이 줄 치는 작업 너무 힘듭니다. 줄을 다 쳐가지고 네네네. 작업하고 나서 나중에 다 지우네요. 네. 물감 이렇게 하면서 지우죠. 대단한 작업. 존경스럽습니다. 아휴,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작품을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뭐든지 명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달을 보고 명상을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이 비워지면 그것도 저는 여기에서 제가 달빛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찻잔을 책상 위에 놓여진 찻잔을 보면서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품으로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생활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전부 작품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알던 분 지금은 조금 젊으신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그림만 그렸어요. 네. 발에 밟히는 이 사소한 잡초 뭐 이런 사소한 것들 거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그리고 작품 그릴 때도 어떤 목표를 갖지 않고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물감 3번 두드리고 한 번 묻히고 3번 이 작업을 수없이 하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이렇게 작품이 스스로 완성되어지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한 번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더 하시네. 아이고. 야, 이 지금 작품을 하시기 전에 글도 보면 사방 한 1cm 남짓하게 그죠? 예,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연꽃을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유교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더러운 진흙탕물에서 가장 깨끗한 꽃을 피우는 게 연꽃이다 그러잖아요. 선비들의 그런 그 청렴 결백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꽃이 그 유교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연꽃을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힘들게 일하시면서 자식의 행복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연꽃의 연꽃은 이미지하고 좀 어머니의 닮았더라고요. 꽃이다. 네, 저는 어머니의 꽃으로. 멋있다. 예, 예. 카네이션 대신 네네. 연꽃을 달아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저는 연꽃이 커서 달기는 좀 힘듭니다. 아니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네네네네네. 예, 모양으로 이제 한지로 만들어서. 네. 야, 그 좋으신 말씀이네. 네. 연꽃은 어머니의 꽃이다. 네. 멋있어요. 저는 작품에 굳이 어떤 의미를 선생님께서 두지 않아도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뭐 이 작품 캔버스 안에 저기 구성되어 있는 네. 그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색감도 그렇고. 한국화나 분체가 물을 사용해서 하는 물감이거든요. 예. 가루로 되어 있는 천연 물감입니다. 예. 그걸 악효라는 그 천연 안료로 이렇게 접착을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연하게 발라서 그걸 10번, 20번씩 이렇게 덧발라야지 저런 색이 우러나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채색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네네. 제가 쓰는 그 채색 물감은 분체라고 하는 한국화에서 주로 채색에서 쓰는 그 천연 물감인데 이게 이제 안료 이런 게 쓰지 않고 악효 그 천연 악효를 가지고 이렇게 접착제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가루기 때문에 악효를 쓰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분체는 물에 타가지고 유연하게 연한 물로 만들어서 수십 번씩 이렇게 덧칠해서 바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한지잖아요. 수십 번씩 덧칠한다고 해서 겹치는 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베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붉은색이라는 순색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을 쓰기까지 아마 이거는 15번 정도 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면 다시 칠하고 말르면 다시 칠하고 이런 게 한국 채색깔 좀 매력이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을 그걸 매력이라고 표현하시네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그걸 매력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야, 저는 매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어려운 과정은 작가들의 몫이고 작품을 관람하신 분들한테는 매력으로 근데 다가오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일반 물감은 사실 덧칠을 하면 요거에다- 어두워지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두꺼워지고. 예. 근데 이 한지 바탕에 이 동양화 물감은 한지 속을 스며듭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러나면서 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맑은 색을 내는데 포인트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바르면 그 색이 나오고 음. 또 더 연한 색을 쓰고 싶으면 하얀색을 섞어서 쓰면 되니까. 예. 근데 가장 강한 색을 써도 부드럽게 보이는 게 한국과 물감의 특성인 것 같고 좋아요 그것들. 지금 선생님 많은 작품 중에 이 네. 작품은 좀 독특하네요. 네네, 제게 이 초창기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폐한지를 물에 녹여가지고 부조처럼 올렸습니다. 근데 겨우 이 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손으로 꾹꾹 눌러서 해야 돼요, 일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좀 무리가 가가지고 손가락 관절에. 그래서 이 작업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작업을 중단을 하고 이 초창기 제가 쓰는 표현 기법입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모태가 됐네요, 그죠? 네네네. 이 작업부터 이제 3호곡을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 작품이니까 3호곡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작품도 굉장히 좋네요, 그죠? 이건 전수를 해서 그 제자들 보고 좀 하라고든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야. 이거는. 그리고 손을 가서 해놓고 그 위에 또 종이를 붙여야 돼요. 종이를 붙여서 일일이 이렇게 두드립니다. 밀착을 시키지 한지는 수 있을 정도 강합니다. 물에 젖으면 한 겹은 약하지만 이게 겹치다 보면 천년이 간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그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떠버려요. 그래서 이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붓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압착을 시켜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기는 한데 제가 썼던 그런 한지 작업의 어떤 표현 기법들입니다. 이 작품 좋네요. 이거는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 기법은 선생님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터득하신 그 힘드니까 후배들 안 하려고 그러던데요. 뭐 누군가 나타날 거예요. 사실은 작품은 모두 어렵고 똑같이 힘이 들고 시간이 가는데 시간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뭐 호당 얼마다 해서 뭐 작품을 좀 크게 하고 보기 좋게 하는데 저는 부채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부채를 붙이거든요. 부채를 합축선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럼 더 어려운 작업이네요, 이건. 재밌어요, 부채도. 제가 작년 가을에 발을 다쳤어요.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그 행동 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채 작업이 할 수가 있어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한 200여 점 했는데 다 못 걸었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작품 한 점을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저 10호짜리 작품 한 점 가격하고 네. 이 부채 가격하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 사람들은-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한다 그래요. 예, 근데 공은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들어가는데 사람들 인식이 부채는 좀 더 저렴하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도 그런 작업을 지금 한 200점 이상 해놓으셨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제가 작가 선생님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격에 치우치다 보면 이 작업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아우, 너무 힘듭니다. 예. 그리고 이 작업은 그 부채이기 때문에 접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실용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채 작업은 한 3번 정도밖에 안 치렀어요. 안 그러면 물감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예. 아니 부채 작품을 이렇게 공들여서 그리신 분도 제가 처음 봤어요. 아유, 부채도 작품인데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채에 그리는 작품을 이렇게 공을 들이는 분은 제가 처음 봤다니까요. 보통 부채에는 이제 일필휘지 뭐 난치고 네네네네. 매화하고 이 정도에서 좀 즉흥적 문연화적인 어떤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예. 네. 이거는 여름에 붙일 수 없는 부채네. 액자에 거의 문연화로 뭐. 된 그 부채는 누구나 다 많이 하니까. 예. 이야, 대단하시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제가 산다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되냐고요? 이거 안 아이고. 된다는 네네. 거지. 부채라는 그 선입견을 못 깨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선생님 제가 사실은 1층에 왔다가 네네. 우연찮게 작품을 보고서 네.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배터리를 충분하게 충전해가지고 다시 들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가져주셔서.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